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 김근우입니다. 자, 최근 시장 바닥 잡고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좀 잘 나오다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분기점에 도달한 장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무언가 이 개별 종목 장세,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딩이 계속해서 12월 달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됐었던 그런 오늘 장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또 앞으로의 이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인시대 시작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오프닝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증시가 아무래도 2,400 정도의 레벨을 바닥을 잡고 잘 올라오고 있다가 오늘 정도 하루 쉬고 있는 또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시장을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코멘트 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현재 시장에 대해서 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 잠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이 반등이 잘 나왔었던 건 우리 시장이 워낙 크게 하락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워낙 크게 하락을 했다 보니까 최근에 이 완전한 저점을 잡고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반등이 잘 나오고 있다가 오늘 이제 조정이 나온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코스피가 1차 분기점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 순차적으로 분기점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 코스피 기준 2,550선, 그다음에 2,600선, 2,650선, 2,700선. 그러니까 50포인트마다 단계적으로 저항 구간이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최근에 바닥 잡고 반등이 잘 나왔었는데 이제 1차 저항 구간에 도달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조정이 나오느냐 분기점에 도달을 한 위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점에 도달을 한 상황에서 뭔가 이제 시장을 더 끌어올릴 만한 이 저항 구간을 뚫어주면서 강하게 갈 만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가 부재했기 때문에 오늘 결론적으로 약간의 이 꺾이는 모습이 살짝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장은 지금 단계적으로 저항 구간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박스권에 대한 대응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별 종목 장세를 좀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시장이 박스권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박스권 내에서 지속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이 종목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순환이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딩에 또 대비를 하면서 개별 종목 장세에 대한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근우 전문가님께서도 코멘트 한번 주시죠. 네, 우선 저는 뭐 오늘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지금 업종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종이 되게 많이 갈립니다. 특히 순환매가 굉장히 빨라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저는 주도성을 띠고 있는 섹터에서 아무래도 좀 뭐랄까요 트레이딩 영역 그리고 좀 스윙이라든지 이런 일주일, 한 달 정도의 단위를 보고 투자하는 형태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그런 전략을 자주 드리곤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최근에 제일 좋았던 거는 방산, 조선, 바이오 이쪽 섹터였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지금 당선인이죠. 당선되고 나서 보면 방산이라든지 조선은 슈팅이 또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챙겨두시는 게 좋다라는 코멘트를 드렸고 사실 순차적으로 계속 좋았던 건 바이오였습니다. 근데 바이오가 이제 갈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제가 지난주 주 후반부부터는 바이오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 드리냐면 선별화가 될 겁니다. 선별화.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 올해 초에 주도주 중에 하나였던 게 화장품이었습니다. 화장품이 다 같이 가다가 나중에서는 갈리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향 띄고 있는 VT라든지 또 생산 맡고 있는 한국 콜마나 실리콘투 같은 기업은 위로 올라갔고요. 조정 단계는 같이 거쳤지만 다시 위로 올라갔고요.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또는 LG생활건강 같은 중국향을 세게 띄고 있는 기업들은 또 내려갔습니다. 이 와중에 또 갈렸던 게 인디 브랜드가 잘 나가니까 중소형주는 또 급등급등이 나와주기도 했었고, 또 대형 화장품주 있죠. 그러니까 고가 브랜드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사실 바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형태도 띄었거든요. 이렇게 섹터가 다 같이 가다가 이제 갈리는 구간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바이오는 재료 잘 보셔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어요. 특히 이제 데이터 값이 잘 나와주고 있는 기업, 그리고 앞으로도 데이터 값이 잘 나올 게 예정되어져 있는 기업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좀 얹혀서 가는 애들 있죠. 얘가 좋다더라. 얘가 좋다더라. 또 비슷한 섹터에 또 비슷한 업종. 이런 형태로 갔던 기업들은 지금 하락에서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리는 구간 같은 경우는 잘 판단하셔야 된다. 내가 포트에 뭘 들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방산, 조선 이쪽은 오늘 이제 방산 세게 내려왔잖아요. 이제 머스크가 이제 방산에 대해서 미국 국방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니까 우리 방산주도 같이 내려왔는데, 저는 이거는 기회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단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보는 뷰대로 보셔도 되지만 조정이 지금 세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세 정도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참고한다라면 새로운 기회가 있고 선별화가 있고 또 기회가 있고 선별화가 있는, 상당히 난이도는 높습니다만 잘 판단하기만 하면은 또 잘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지수가 바닥에서 또 올라와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지수 레벨에 부담을 많이 없고 개별 주식들에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스터디한 만큼의 역량을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난이도가 높아 보이지만 결국 방향대로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좀 갈려있는 지점만 잘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화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십니다. 지금 현재 배너로 나가고 있는 02-325-82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와 함께 통화하시면서 상담 가능하시니까 전화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솔루엠 질문 주셨습니다. 솔루엠을 지금 현재 이 약한 18,000원에 10%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몇 주 전에 샀는데 단기로 이제 보유를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또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그래서 일단은 솔루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들고 갈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4분기에 솔루엠이 실적 전망치가 살짝 하향이 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는 일시적인 부진일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또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 올해 실적의 흐름을 보게 되면 4분기까지 매출 실적 전망치가 살짝 하회하기는 했지만 꾸준하게 올라올 것으로는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이제 이 솔루엠 같은 경우에는 ICT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앞서서 김근우 전문가님께서도 이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그렇지만 현재 시장에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을 잘 고르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솔루엠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사업 쪽으로도 연관이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가 잡고 반등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서 잘 접근을 하셨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점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주도 업종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이토마토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 중에 아마 가장 종목들을 빠르게 보고 단기로 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 시장을 보면 되게 정신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루하루마다 주도 업종이 달라요. 제가 오늘 가장 주도 업종으로 생각을 했었던 건 바로 이 드론 쪽입니다. 오늘 드론 쪽이 상당히 좋은 이제 또 매수세가 몰리면서 머스크의 발언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드론 쪽을 저는 오늘 상당히 또 주의 깊게 봤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우크라이나 재건 쪽하고 전선 쪽 이러한 쪽을 봤었거든요. 그 다음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조선 쪽이라든지 지금 하루하루마다 주도하는 업종들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솔루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엮고자 하면은 AI 쪽과 어떻게든 엮어볼 수가 있겠지만 크게 연관도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솔루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반등에 대한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실적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주가 자체는 조정이 계속해서 나왔다라는 점.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솔루엠이 이제 길게 보게 되면 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구간에 도달을 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솔루엠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18,000원 구간에서 그동안에 깨지 않았었던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바닥 잡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단가 자체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상황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솔루엠이 이제 슬슬 1차 분기점 가격 저항 구간에 도달을 한 위치가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솔루엠이 일전에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 이 구간으로 확인이 되죠. 매물 구간이 강력한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솔루엠이 이제 슬슬 이 저항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을 분기점으로 잘 대응을 하셔야 돼요. 지금 단가를 굉장히 또 잘 잡아 놓으셨고 단기로 보시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맞추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22,000원 근처 구간을 강력하게 뚫어주면 솔루엠이 24,000원대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1차 분기점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한 기대감은 1차 매물 구간을 뚫어주기는 살짝 부족했구나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22,000원 안내드리면서 이 구간 뚫어주면 24,000원 구간까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꺾인다라고 했을 때는 최근에 좋아지는 실적에 대해서 충분히 주가가 반영을 했지만 추가적인 어떤 좋은 이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고 정리하는 쪽으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진에어 13,600원에 20% 가지고 계신데 수익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정리하는 게 나을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항공업종은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글로벌 자체가 괜찮아요. 제가 이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단번에 이해 가실 겁니다. 지금 진에어 말고요. 진에어는 특징이 LCC다 보니까 후발주죠. 속도가 늦습니다. 이쪽 말고 해외로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델타 항공 보겠습니다. 신고가죠. 되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 혼자 잘 가냐? 아니죠. 아메리카예요. 아메리카항공도 보겠습니다. 얘네도 사실상 올해 중에서는 신고가 레벨에 다시 도달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이 글로벌 항공주들이 좋은 모멘텀이 국내에도 유지가 되는가 보려면 대한항공 보면 됩니다. 얘네도 좋죠. 전반적으로 뭐냐면요. 제가 이 대한항공은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추천주로 드린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형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던 항공주들이 지금은 그 턴어라운드 된 지점에서부터 실적이 좀 쌓여나가는 채로 증가가 되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유가가 떨어지고 있죠. 유가가 떨어진다는 건 비용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특히 항공주들은 유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용 퍼센트가 크기 때문에 그 지점도 웃어주고 있고요. 다만 이게 전반적으로 글로벌에서 다 좋은데 이 진에어는 형태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짧은 노선을 지향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만든 기업이고 대한항공이 LCC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주가 퍼포먼스가 다른 글로벌 항공사들처럼 크게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근데 항공주들 모멘텀이 좋다라는 지점, 후발주가 이제 출발했다라는 지점은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손해볼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전 매물대가 이제 14,000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구간까지 충분히 볼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진에어가 이 레벨 올 때쯤이면요. 대장주들은 더 높은 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은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에어가 그러면 LCC를 탈출할 수 있느냐 또는 성장 모멘텀이 크게 있느냐 이런 지점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끌고 가는 영역에서 주도주를 보는 게 좋고 진에어처럼 스몰캡 볼 때는 단기 이슈 붙을 때 트레이딩하는 게 좋은 이런 형태로 구분하시는 게 상당히 좋은데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다려볼 법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정도 자리에서 아무래도 이 스몰캡 종목들이 이 5월 딱 지수랑 똑같아요. 5월 찍고 코스닥이 계속 내려왔거든요. 그 지점 그대로 내려왔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고 지수가 회복세에 돌아오니까 진에어 같은 종목 붙어주는 겁니다. 재료로는 뭐 이런 거 붙죠. 중국에서 이제 비자 연장하는 거 이런 거 붙는데 사실 그런 지점보다는 제자리로 가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속도는 엄청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조정도 나오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형태가 이렇게 지속이 될 건데 그랬을 때 14,000원은 좀 기간이 걸릴지언정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이제 여러 가지 골고루 된 모멘텀을 말씀드렸잖아요. 참고하셔가지고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손해볼 종목은 아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괭이님께서 유비케어 3,500원에 5%입니다. 단기적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또 말씀을 주셨네요.
최근에 뭐 의료용 AI 쪽이 상당히 또 시장에서 핫한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죠. 머스크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또 이 xAI라고 하는 새로운 또 이제 AI 관련된 기업을 지금 설립을 했고, 그러면서 뭐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투자를 받은 상황에서 이번에 xAI를 통해서 이제 또 자사의 인공지능 AI 그룹을 통해 이제 또 진단을 받아봐라.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여러 의료 정보를 좀 모으고 있다. 약간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최근에 뭐 루닛이나 뭐 뷰노, JELK 이러한 종목군들이 일제히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또 이제 해주셔야 될 게 지금 의료용 AI 쪽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아직까지 의료용 AI 쪽은 무언가 눈에 띄는 실적이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의료용 AI 쪽은 머스크 트레이딩에 대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쪽에 대해서는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의료용 AI 쪽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대장인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또 이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AI보다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테마가 형성이 되는 종목이죠.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전에 이제 의대 증원에 관해서 꾸준하게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의료용 AI 관련해서는 그다지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어제 오늘 해서 뭐 루닛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셀바스 AI 등등 어제 오늘 굉장히 크게 주목받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죠.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용 ERP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각 이제 뭐 병원들이라든지 이제 의료 시설들의 무언가 이제 뭐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또 제공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의료용 AI 쪽하고는 살짝은 거리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접근하신 단가가 저가에서는 잘 접근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매력도가 있는 지점인가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해석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적자 나왔다가 흑자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확실한 테마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의료용 AI라는 테마를 본다라고 하면은 뭐 루닛, 뷰노, JELK 이러한 쪽을 보지 굳이 유비케어를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 지금 소폭 수익 중이시잖아요. 저는 이 종목은 정리를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적으로도 뭐 그다음에 실적적으로도 굳이 접근할 만한 매력도가 없고 지금 시장에서도 유비케어는 관심도가 완전히 좀 죽어있는 상황이죠. 오늘 거래 대금이 4억밖에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가 완전히 죽어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APR 51,900원에 70% 수익이 있어도 원하는 금액이 있어서 3개월 들고 왔는데 언제까지 가져가면 될까요? 우선은 제가 어떤 이야기 할지 사실 제가 진행하는 종목 상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거 70% 비중으로 주식하시면 안 돼요. 하나 종목에. 저는 하나의 섹터의 70%도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좀 항상 주도주군은 많아요. 주도 섹터도 많고. 근데 아무리 내가 좋은 게 있다고 한들 하나의 섹터 자체에 30% 이상 비중을 넣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을 가져올 겁니다. 근데 하나의 섹터도 30% 넘어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데 이거를 하나의 종목에 70% 넣으시게 되면요. 주식 오래 못해요. 네.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을 안 하시는 게 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본절 부근인데 어차피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이거 한번 팔고 가세요. 종목 APR 좋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부 비중이라도 절반이라도 한번 수익 실현하시던 이런 형태를 통해서 현금을 보유하는 게 훨씬 안전해 보이고요. 그리고 APR은 제가 과거에 추천주로 드릴 정도로 굉장히 실적 좋은 종목입니다. 특히 뷰티 디바이스에서는 거의 원톱이에요. 국내에서. 어디서 원톱이냐면 미국에서 잘 팔립니다. 전체 매출이 한 100만 원이라고 보면요. 50만 원 국내에서 나오고 50만 원 미국에서 나오는데 미국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내년이 되면은 한 6대4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티 디바이스만 잘하는 게 아니고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소모품들도 잘하고 있고요. 또 연계되는 화장품도 지금 나름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3분기 실적도 무난하게 나왔는데 어떤 측면이 있냐면 APR은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또는 실적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컨센 대비해서 그냥 쏘쏘네라고 판단을 했던 거지 실제로 이 뷰티 디바이스를 쪽 하는 같은 섹터를 구분 짓자면요. 지금 영업이익률 거의 20% 나오거든요. 없습니다. APR 제외하고. 그만큼 잘 만들고 잘 팔고 있고 지속성도 굉장히 잘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채널이 많아지고 있어요. 원래는 자사 채널에서만 굉장히 많이 팔았었는데 자사 채널 말고 미국 진출하면서 아마존을 포함해서 이제 쇼핑 플랫폼에 다 입점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지난 7월 같은 경우는 APR 기준으로 APR의 뷰티 디바이스 품목에서 아마존 판매 1등 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기대가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번 달 말이면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존재하죠. 그럼 그때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소비의 국가다 보니까 또 하나의 소비 촉진제 역할을 할 텐데 APR이 거기서 기대되는 바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긍정적인 얘기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지금 화장품 섹터의 분위기에 비해서 APR은 굉장히 괜찮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익 볼만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큰 비중을 계속 끌고 가는 거는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한 절반 정도는 짧게 수익 실현하셔가지고 현금 확보하시고 나머지 가지고 끌고 가되 익절하면서 봐야 되는데 얘가 지금 상장하고 나서 바로 퍼포먼스가 나와버린 종목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좀 깊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고대가 한 8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구간까지 보지 마시고 저는 한 6만 5천 원 구간부터 수익 실현하는 걸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 매도로 6만 5천 원부터 진행하시면은 충분히 잘 챙겨 나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로 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화장품 섹터 분위기 아시죠? 실적이 좋든 실적이 안 좋든 무난하든 지금 주가가 다 깨지고 있습니다. 이 섹터 단위로 들어가는 수급이 깨지면요. 뭐가 문제냐면 개별 종목 하나의 모멘텀으로 움직일 때 힘이 좀 붙일 수가 있어요. 특히 APR처럼 고시총주가 아닌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을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기간 투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참고를 꼭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비중만 좀 정리해서 가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종목이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이사랑님께서 퓨런티어 26,760원은 10%입니다. 이 종목으로 사고 팔고 반복 중인데 다음 목표가 얼마로 보면 좋을까요? 라고 또 질문을 주셨네요. 머스크 트레이딩의 가장 대표 주자죠. 최근에 자율주행에 대해서 가장 크게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카메라 관련된 기업인데 자율주행이 계속해서 또 이제 발전을 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카메라가 가장 수요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찌됐든 트럼프 인비가 시작이 되면 아마 자율주행 쪽은 더욱더 발전을 해 나갈 거예요. 어찌됐든 머스크가 지금 현재 트럼프 정권에서는 거의 이제 2인자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머스크가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규제가 또 상당히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가장 대장 섹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사고 팔고 반복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지금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딩 쪽으로 집중해서 종목들을 완전하게 또 이제 사고 팔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지금은 살짝 위험한 구간이에요. 왜 위험한 구간이라고 했을 때 저점에서 굉장히 좋은 물량들 집어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끌어올려주는 모습들 나타났죠. 앞선 구간까지 소화해주면서.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은 어떻느냐라고 했을 때 현재 27,000원에서 3만원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앞선 물량이 굉장히 두터운 구간에 도달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딱 이 구간이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은 윗꼬리를 굉장히 크게 구린 구간이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 구간의 물량을 다 털어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저가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잘 밀어 넣어줬고 주가를 끌어올려주다가 앞선 두터운 매물 구간에서 물량을 털어내버리는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율주행 쪽은 지금 한 바퀴가 돈 겁니다. 워낙 지금 시장에서 한 바퀴가 돌더라도 트럼프나 머스크가 한마디를 해버리면은 다시 한번 수급을 밀어넣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잘 들어가야 되는 거고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가에서 끌어올린 수급을 고가에서 지금 물량을 매물 구간에 부딪혀서 털어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매물 구간이 굉장히 두텁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힘이 빠져버린 이상 살짝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거죠. 현재 이 구간에서 힘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더 못 가버리면 그대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시청자님께서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서 뭐 실적적인 부분,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갖고 들어가신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테마에 기대서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정리는 어느 정도는 고려하시고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보게 되면 지금 약 한 28,000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막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구간을 뚫지 못하고 저가를 깨버린다. 오늘 저가가 약 한 27,100원 수준이 될 것 같아요. 27,100원. 26,100원이네요. 26,100원을 깨버린다라고 하면 그대로 조정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6,760원 단가이시기 때문에 지켜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26,100원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다 보니까 퓨런티어 같은 경우보다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거든요. 깨지만 않으면. 그래서 나는 이 매수가 대비 살짝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종목을 조금 더 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26,100원까지는 보실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26,100원 깬다 그러면은 바로 정리를 하셔야겠죠. 저가를 깨버리고 조정이 나왔다가 가더라도 다시 한번 갈 거니까 향후에 저가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해줄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 쪽은 지금 굉장히 잘 돌았는데 한 사이클이 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사이클이 돌아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사이클이 돌기 위해서는 머스크가 뭐 한마디를 해준다라든지 자율주행 쪽에 시장의 관심도가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물량이 빠져버린 상황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이러한 조정을 염두를 하고 26,100원 깨면 정리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1차 목표가 3만 원 정도 보고 대응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네이버, 네. 네이버요? 40%, 22만 원에 제가 매수했어요. 아, 네이버를요? 예, 예. 예, 예. 비중이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40%요. 40%요. 예, 예. 고생 엄청 하셨겠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잘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참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빛을 볼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실제 이 네이버는 제가 9월 말에 추천 나갔던 종목이에요. 제가 왜 이 9월 말 하면은 한 요 정도 기간, 요 주기 정도 단가 정도 됩니다. 이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을 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이 네이버는 실적이 정말 좋습니다. 특히 어디가 좋냐면 네이버는 사업부가 굉장히 많아요. 네이버랑 카카오 비교하시는 분들 많은데 카카오는 사업부 다 상장시켰죠. 네이버는 상장 안 시켰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처음에 크기 시작했던 검색 플랫폼, 서칭 플랫폼 실적 잘 성장하고 잘 나오고 있고요. 이걸 토대로 투자 열심히 했던 게 콘텐츠 사업부였죠. 실적 잘 나오고 있고요. 이거로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라인이죠. 우리 라인 사태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일본을 포함해서 동남아에서 카카오톡처럼 쓰고 있는 거의 국민 메신저입니다. 여기도 실적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라인이 쓰고 있는 데이터 어디서 공급하냐면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로 씁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도 실적 잘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다 잘 크고 있어요. 되게 괜찮죠? 근데 얘네가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던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개인들이 하고 있는 손절 물량도 받아야 되고 바닥을 잡아야 되고 이런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던 겁니다. 상승이 컸던 만큼 조정이 길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슬슬 끝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린 거고요. 이 22만 원 가격은 긴 시간 안 걸릴 겁니다. 올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얼만큼 끌고 갈 거냐가 좀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40% 비중이 좀 크잖아요. 우리가 일부 비중은 우리 한 20 일부 비중 같은 경우는 25만 원 정도 구간 되면 팝시다. 그래서 조금 가볍게 포트를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더 길게 가져가셔가지고 어차피 지금 기간 투자 들어가고 있는 거 지금까지 한 만큼 기간 투자 더 한다고 생각하시고 보면은 저는 꽤나 큰 수익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단기 모멘텀이 살아있는 만큼 단기 퍼포먼스로 22만 원 정도는 금방 도달하겠지만 올라가다 보면 조정도 나와요. 근데 이거 충분히 기다려도 될 만큼 가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도 될 것 같고 고생 많이 하신 만큼 그거에 대한 어떤 수확을 거두는 시즌이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의견 드리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나요? 그거는 앞으로 22만 원인데 저는
계좌 한 30만 원 정도 보고 내가 들어갔거든요. 그 전에. 네. 근데 그게 기다리는 들을까? 그렇지 않으면 22만 원에 다 팔을까? 그래요? 이런 거는요, 이게 사실 기술 대응을 하면 분할 매도로 보시는 게 좋은데, 어렵잖아요. 수급 어떻게 가는지 하면서 판단하기가.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세요. 25만원 가면 예. 절반 파는 겁니다. 아, 아셨죠? 그리고 예. 얘가 이제 네이버라는 친구는 섹터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AI 끌고 가는 대장 역할을 해요. 지금 AI주 막 뜨겁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더 갑니다. 그럼 그랬을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30만 원 위에서도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는 가면서 조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급 분석이 안 된다면 지정한 가격의 비중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정작 25만 원 가면 이제 욕심이 생겨요. 못 팔아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한 대로 가시자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예. 네,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박소영님께서 안녕하세요. 포스코 퓨처엠 23만 원에 100%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전략 부탁드립니다. 100%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이제 또 많이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죄송하다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100% 들어가신 거는 아마 시청자님께서도 좀 내가 잘못했다라고 또 생각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더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굉장히 또 이제 걱정이 좀 많으실 거고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 어찌됐든 이제 저는 전문가고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제 뷰를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뷰를 들어보시고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 무엇일까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에코프로가 오늘 상승이 잘 나왔죠. 두 가지 호재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만약에 트럼프가 보조금을 폐지한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보조금 지원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차기 이 민주당의 대권 주자로 또 이 후보로 뽑히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와는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항상 보조금을 또 지원을 해왔었던 곳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호재,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노스볼트 파산에 대한 부분, 경쟁사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오늘 상승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의 상승은 노스볼트 파산은 그렇게 크게 영향이 가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 IRA에 대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IRA 보조금 폐지되더라도 우리가 지원할게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려감이 희석이 된 거예요. 그동안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가를 깨버리는 조정이 나왔잖아요. 저가를 깨버리는 조정이 나왔고 결론적으로 그러한 조정의 이유는 역시나 IRA에 대한 우려감일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IRA 폐지를 해버리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이 미국에다가 그렇게 이제 북미와 어느 정도 협력을 해서 다 공장 지으려고 준비했는데 그게 다 말강 도루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IRA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 그래도 그 불안감을 약간은 희석시켜 줄 만한 이슈가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속성을 보일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2차 전지가 오늘 에코프로 포함해서 반등이 나왔는데 지속성을 보일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희석이 된 거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결론적으로 보조금 지원해줄게라고 이야기를 한들 트럼프가 결론적으로 이제 또 이 임기를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1월 이제 한 말부터 시작을 할 텐데 그때 이제 IRA 혹시나 폐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2차 전지에는 한 차례 더 후폭풍이 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혹시나 바닥 잡는다라고 해서 접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딱 박스권 매매로만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그냥 오늘 다 윗꼬리를 그리면서 끝났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길게 보게 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구간에 너무나도 두터운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 한 2년 전부터 해서 이 구간, 요 구간, 그리고 요 구간, 이 구간까지 해서
매물 구간이 너무나도 두터워요.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대장주고 가장 거래가 크게 되었었던 종목인데 이 구간의 매물 구간이 너무나도 두텁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불확실성은 해소가 돼야 이 구간을 해소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 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IRA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앞선 구간을 해소해 줄 만큼의 자금을 밀어넣기가 부담스럽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2차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박스권 이상의 움직임을 나타내기에는 쉽지가 않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오늘 그대로 윗골이 그린 게 다 이해가 가죠. 왜? 노스볼트 파산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지원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그 이상의 힘을 보여주기에는 이 매물대가 너무나도 두텁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그래서 오늘 윗골이 그리면서 물량 다 뱉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똑같아요, 상황이.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도 길게 봤을 때 너무나도 두터운 매물 구간이 바로 앞에 있죠. 그래서 이 구간 그대로 맞고 오늘 음봉 나온 겁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은 어떠느냐? 마찬가지죠.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보게 되면 깨지 말았어야 될 구간이 이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구간을 깨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19만 5천 원 정도, 2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을 깨버렸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도 매물 구간이 지금 너무나도 두터워요. 그래서 오늘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뚫어내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고 지금 약간 윗골이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포스코 퓨처엠의 박스권 가격대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바닥 잡은 가격이 16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박스권 저점은 16만 2천 원이 되는 거고 박스권 고점은 약 한 19만 원 근처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IRA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결론이 나오기 이전까지 이 박스권을 포스코 퓨처엠도 뚫어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워낙에 매물 구간이 두텁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박스권 고점까지 올라왔잖아요. 비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정리하셔서 지금 머스크와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해서 수익 해칭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손실분에 대한 수익을 다 만회를 하고 향후에 2차 전지에 대한 대응 구간이 왔을 때 대응을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베팅을 하는 거죠. 아무리 트럼프라도 IRA 폐지 전면으로는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IRA 폐지를 혹시나 한다라고 하더라도 무언가 대응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2차 전지도 분명하게 현재 이 IRA 폐지라는 이슈에 따라서 상승할 수 있는 구멍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들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리스크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냐하면 어찌됐든 트럼프 임기까지는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고 혹시나 IRA 폐지가 진행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예측을 할 수 없거든요. IRA 폐지가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축소 정도만 되는지 요거는 우리가 함부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분야잖아요. 더군다나 트럼프라는 인물을 우리가 함부로 예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들고 가는 것은 이 맞고 떨어지게 되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향후에 그림을 그려갔을 때 바닥 추가 이탈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그 바닥을 깰 수 있을 만큼의 악재가 아직까지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두 달 뒤에 있을 본격적인 트럼프 임기 시작에 따른 불안감을 버텨낼 수 있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버텨낼 수 있다라고 하시면 저는 홀링 후에 추가 매수해서 바닥권에서 전략을 짜서 박스권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방법, 그러니까 현재 박스권 고점이잖아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더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비중은 많이 정리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야 되지 않을까. 워낙에 이 매물 구간도 너무나도 두텁고 IRA가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예측을 할 수 없으니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저는 12월 달에는 먹거리는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먹거리라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러한 쪽의 먹거리는 충분히 나올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해칭을 노리는 게 리스크가 오히려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19만 원 근처에서 이 구간 소화해주는지, 소화해주면은 그래도 한 21만 원 구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정리하시고서 향후에 대응 노리시는 방법. 만약에 그렇지 않다, 나는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들고 가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테니까 들어보시고서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삼천당제약 문의 주셨네요. 매수 문의를 주셨습니다. 내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삼천당제약은 사실 제가 2차례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드렸던 자리가 여기였고요. 두 번째가 여기였습니다. 제가 두 번째 드리고 나서는 사실 시세가 세게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거냐면 이 과거에 첫 번째 타점을 잡았던 자리와 두 번째는 한 번 시세가 나오고 나서 내려왔고 내려오고 나서 리바운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럼 재료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신약테크는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가장 굵직한 재료들이 뭐였냐면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였죠. 그러니까 안과용 이제 황반변성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GLP-1 계열 세마글루타이드 전임상이죠.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경구용 전임상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제기됐는데 전임상은요 이제 앞으로 좀 2상, 3상 레벨까지 갈 때까지 재료가 좀 붙을 수 있겠지만 당장 그 자체로 재료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 드리고 싶냐면 이제 지금 단계에서 삼천당제약은 후발주 느낌이 됐어요. 다시 바이오가 살아날 때 움직일 거냐 안 움직일 거냐. 근데 제가 후발주 느낌을 준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선발대가 다시 필요해집니다. 제가 시작할 때 코멘트를 드렸지만 바이오가 지금 섹터가 많이 흔들리죠. 선별화가 나와야 돼요. 그럼 그 사이에서 선별화 진행되고 나서 새로운 대장들이 출발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삼천당제약의 가능성이 있냐라고 보면 저는 이제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타점에서 이탈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지금 바이오가 많이 빠졌으니까 좀 사고 싶은데 뭘 살까 아마 이런 형태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디테일하게 분석하면 삼천당제약이 순서상 지금 선발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포착하는 관심주에선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질문을 주신 것 같거든요. 지금 구분지어야 되는 시기가 바이오다 보니까 바이오가 위에서 내려왔다 보니까 싸 보이는 형태가 있지만 사실 바이오가 지금 되게 비쌉니다. 정말 많이 올라갔고요. 정말 많이 올라간 다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제가 비교 분석을 하자면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어때요? 되게 유사하지 않나요? 정말 많이 올라가고 내려와서 쭉쭉 내려가는 형태. 이 형태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삼천당제약은 두 번째 공략 드릴 때 손절가를 되게 타이트하게 드린 겁니다. 이 점을 유의하신다면은 아마 이 한미반도체만 보더라도 삼천당제약 안 사고 싶은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다음 차시 움직임을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실 세팅해 놓는 게 좋긴 한데 제가 여기서 지금 뭘 사라 뭘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좀 드리기가 좀 곤란하니까 지금 바이오가 다음 차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살아나는 애들이 나올 거고 또 새롭게 등장한 애들이 분명 등장할 건데 이거는 바이오를 각각 스터디 해봐야 알 수 있는 영역이라 가지고 좀 지켜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만약에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제 유튜브 오셔가지고 제가 방송에 막 정리해놨으니까 그런 걸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면은 바이오 섹터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선별화 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이 정도 의견 드려가지고 당장 내일 매수하지 마시고 현금 좀 쥐고 있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 지수가 이제 2,500 올라온 시장이에요. 코스피 기준으로 찬스가 아주 많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안 하셔도요. 찬스가 계속 보일 거니까 한 걸음 뒤에서 지금 바라보시면은 좋은 구간에 좋은 섹터들이 많이 보일 때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 굉장히 또 빠르게 지나갔네요. 그러면은 바로 히든카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섹터는 드론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시장에서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계속해서 또 후속주 찾기가 또 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또 새로운 대두되는 주도주 가능성이 높아진 섹터는 드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드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러시아와 우크라 간의 전쟁에 있어서 또 중요성이 대두가 된 상황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 전쟁에 대해서는 드론이 또 필수가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뭐 영상을 통해서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오늘 또 발언을 했죠. 아직도 F-35 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들이 있다라고 또 굉장히 센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인 전투기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드론을 활용한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미 국방부에서 전투기를 또 드론으로 전면 교체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무인 전투기로 전면 교체하겠다. 약간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드론 관련주들은 오늘 이렇게 이 머스크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은 뭐 트럼프와도 연관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새롭게 또 오늘 수급을 받아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늘 반드시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히든카드 후보군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히든카드 종목군들 보면 네온테크, 제인시언 시스템, 코콤, 에이럭스, PC디렉트, 기산텔레콤까지 있는데 오늘의 종목은 코콤입니다. 자, 코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홈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안 솔루션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내 선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 이제 또 군사시설 경계 시스템을 공급을 한 이력이 있는데, 코콤 같은 경우에는 방호용 드론에 대해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관련해서 이제 뭐 드론 방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받는 그러한 기업인데 지금 시장에서 딱 4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코콤 포함해서 제이시언 시스템, 그 다음에 네온테크, 에이럭스 딱 요 4가지만 드론 관련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코콤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장 흐름이 좋기 때문에 코콤이 안정적으로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무언가 강력한 바닥 구간을 만들어주고 최근에 워낙 또 많은 물량을 밀어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급등은 어느 정도는 또 예견이 된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코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현재가 이하에서 한번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800원, 손절가는 4,000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저는 리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표가 도달 종목이 나와서. 자, 목표가 도달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적 베이스로 참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에는 특히나 더 실적 베이스 종목을 좀 관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이번 3분기 실적도 무난하죠. 더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식품이 이런 구조예요. 과자도 보면은 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막 물가 상승률이 막 너무 높대요. 라면 가격이 올라가요. 과자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다시 예를 들어 곡물 가격이 내려갑니다.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면 라면 가격 내리는 거 보셨나요? 과자 가격 내리는 거 보셨어요? 안 내립니다. 지금이 딱 그런 구조예요. 오리온이 이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곡물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이야기를 토대로 과자 가격을 많이 상승을 시켰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좋죠. 그리고 곡물 가격이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비용은 절감되고 매출은 또 올라가는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걸 떠나서 이미 잘 팔립니다. 특히 이제 미국향, 또 북미향의 과자가 굉장히 잘 팔리는 걸 제가 다 브리핑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또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이게 성장 가능치도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와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 24년 1월에 주식 급락했잖아요. 여기 리가켄바이오 인수할 때입니다. 그 말인즉슨 과대 낙폭이 이제 서서히 풀려가는 와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도 매출이고 실적도 좋은데 이미 주가가 과대 낙폭이기 때문에 부담이 별로 없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저가에서 좀 많이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고요. 더 봐도 되는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목표가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다음 목표가는 110만 원 구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 비중 수익 실현하셨을 텐데 일부 비중을 또 끌고 가셔도 되는 전략으로 보셔도 되겠다고 이야기 드릴게요. 자, 다음은 오늘 제가 가져온 히든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섹터는요. 자동차입니다. 자, 올 한 해가 슬슬 마무리가 돼 갑니다. 올 한 해의 수출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주인공은 2개 섹터였어요. 첫 번째 반도체였고 두 번째 자동차입니다. 그만큼 아무래도 자동차는 작년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좋은 수출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현대기아차를 필두로 해서 아무래도 내수 부진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해외에서 잘 나가고 있는 측면이 좀 잘 되고 있어요. 특히 지속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은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환율이 굉장히 높은 레벨에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자동차주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단위로는 지금 좀 조용하죠. 아무래도 고시총주들이다 보니까 좀 조용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지점 중에 밸류업이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밸류업 지수 개편이 나올 거예요. 리밸런싱이 나올 때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관련주들입니다. 매출이 이렇게 많고 돈이 그렇게 많고 돈 유보를 그렇게 많이 해놨는데 주주 환원 잘 안 하거든요. 현대차 정도 말고 잘 안 하죠. 그럼 이런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PBR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도 많은데 당연히 편입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지금 중론이거든요. 그럼 이랬을 때 밸류업 관련 모멘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참고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 종목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HL 만도입니다.
자, 다른 종목이랑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HL 만도는 매출이 대부분 중국향입니다. 중국향인데 매출이 되게 잘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까지 해서 HL 만도가 중국 진출했습니다. 그때 중국 진출 파트너가 누구였냐면 현대차였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중국에서 차 팔 건데 부품 조달해라였거든요. 뭐가 터졌냐면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래서 현대차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끊겨 나가면서 피벗을 진행했는데 그게 바로 중국 기업들의 부품을 조달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만도가 주도적으로 좀 투자했던 게 아무래도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제 로봇 관련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관련 이제 센서 제품들에 굉장히 큰 투자를 했었는데 여기서 성과가 잘 납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이 중국단에서 굉장히 잘 나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향 매출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 공장이 있고 미국 공장이 있는데 두 군데서 모두 이제 납품이 진행될 계획인 것도 있고 지금 잘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자체가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매출이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HL 만도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주가 레벨도 많이 부담스럽지 않고 좀 저평가 영역에서 잘 담을 수 있는 이런 구간으로 봐서요. 저는 맘 편하게 좀 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가격 전략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이제 내일 시초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45,000원 보고요. 손절가는 36,000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카드 시간까지 진행이 또 완료됐네요. 자, 먼저 마무리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또 유튜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김구 전문가님께서 먼저 설명 주시죠. 네, 저는 내일은 제 유튜브 말고 토마토 증권통 라이브 유튜브 진행합니다. 오후 4시부터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아마 제약바이오 섹터 아닐까 싶어요. 제가 선별화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재료가 남은 건 뭔지, 그러면 지금 다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 알짜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순환매입니다. 섹터 순환매가 굉장히 빠른데 우리가 어떤 지점에 포인트 둬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을 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12월 달에 이제 또 우리가 여러 또 주도주 종목군들을 통해서 수익을 챙겨 나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또 과연 어떠한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을 챙겨 나가야 될지 주도주 또 굉장히 잘 선별해야 되는 구간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에 4시에 진행이 됩니다. 새해를 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주도주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준비해서 안내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반등세를 이어나가다가 오늘 살짝 실망스럽게 꺾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머스크와 트럼프 쪽은 아마 계속해서 종목이 좀 돌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목 선별, 주도 업종만 우리가 또 충분히 잘 선별을 하면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장이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이 종목 선별에 귀 기울여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점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